미국을 읽다 오늘 이 시간 캘리포니아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인 유권자들에게 6월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드리는 네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선거에 리스팅되어 있는 후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 시간 위에 스티브 황보 장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로님 오늘로 우리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네 번째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네. 먼저 GBC 유튜브 채널 그리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미국 읽다 다시 듣기를 통해 지난 세 번의 방송 참고하시면 이번 선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 우리 또 장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네. 그 방송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예. 지난주 우리가 특별히 이 후보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후보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장로님이라고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보들 소개 장로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얘기하기 전에 그 돌아오는 주일날 5월 17일이죠. 네. 제가 몇 달 전에 5월 17일에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날은 지금 백악관 미국 백악관의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2월 17일 날 주일날 오후에 워싱턴 여러분 가보셨으면은 그 워싱턴 모뉴먼트와 링컨 모뉴먼트 사이에 큰 이제 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큰 집회를 자주 하는데 거기에 모여서 Rededicate 250 올해가 미국의 250주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50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재헌신하는 One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한 나라인 미국을 그러니까 건국자들의 그 데디케이션을 하나님에게 한 데디케이션을 리데디케이트 하겠다. 네. 재헌신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기도의 모임을 이제 집회를 할 것이라고 전에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 적이 있는데 네. 이번 주일날이 돌아오는 주일날이 그날입니다. 네. 그래서 250주년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로 오는 그 주일날 오후에 워싱턴 D.C.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그 찬송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벌써부터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는 왜 그딴 짓을 하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워낙 이제 이 트럼프가 이렇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자주 하는 이유는 오바마 정권 때에 그리고 그 바이든 정부 때에 민주당 정부 때에 너무나 기독교의 가치관을 파괴시켜 놨기 때문에 공격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건국할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세운 성경의 가치관 위에 세운 나라임에도 그들은 그것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정책과 그것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그랬고 아주 그 싫어하는 사람 볼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의 가치관 혹은 크리스천들을 보호하는 옹호하는 그런 그 발언도 하고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미국의 250주년을 맞아서 이번 주일 오후에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다음에 미국의 250년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그런 행사를 하니까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그 투표하기가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힘들다. 그는 이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투표할 때 누구나 느끼는 것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 그 이유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 후보들에 대한 우리가 그분들의 면면을 혹은 그분들의 그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물론 엄청나게 많은 우편물을 받아보고 각 그 진영에서 많은 정보들이 이 홍보물들이 나오지만은 네. 여러분들 홍보물 열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내용은 정말 없습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후보에 대해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서
어떤 그 선거 때는 수백만 불을 써가면서 TV에도 홍보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텍스트도 보내고 네. 많은 걸 보내는데 늘 비슷한 내용이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네. 정말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분을 후보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도 오기 때문에 예를 네.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전자로 많이 그 홍보물을 보내니까 그 텍스트나 이메일로 보내지만은 과거에 우편물로 이제 보낼 때는 주로 보면 이제 비슷한 디자인이 큰 가족 사인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글자로 몇 개 블럿 포인트가 몇 개 있고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누가 엔도스를 했는지 그런 거 적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찍을 때 늘 이제 그 이기려면은 가족 사진을 이제 다 환하게 가족 멤버들이 환하게 웃는 네. 그런 이제 화목한 가족과 같은 그런 이미지 주는 사진에다가 네. 앞쪽에는 가정에서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개를 아주 멋지게 생긴 개를 그 한 마리 딱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공식과 같이 있을 때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후보들이 그 캠페인 컨설턴트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방법이. 네. 예, 그리고 왜 그러면 자세한 그 사람의 공약이라든지 그분의 그 양력이라든지 왜 자세하게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느냐 그런 네. 홍보물을 보내지 않느냐 하면은 보통 그 홍보물을 받을 때 우편물을 받을 때 유권자들이 앞면을 보는데 1초 그리고 뒤집어서 뒷면을 보는데 1초 네. 그리고는 버립니다. 굉장히 요즘 뭐 쇼폼이 사람들이 쇼폼에 익숙하다 했는데 뭐 1초면은 뭐 전에부터 그랬어요. 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딱 크게 보이는 거. 한 번 딱 봤을 때 일주 동안 봤을 때 보이는 거. 그림, 사진. 아이 캐칭할 수 있는 예, 그런 글자 큰 거 몇 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앞면이 1초, 뒷면 1초 네.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1초 사이에 눈에 띄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 저한테 어디에 출마하겠다고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출마하시는 분이 이분 네. 미국 분입니다. 처음으로 출마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경험도 많고 똑똑하고 큰 미국의 큰 기업의 간부예요. 네. 아주 똑똑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많으니까 홍보물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면은 뉴스레터 같이 혹은 신문 기사 같이 글자를 빼곡하게 썼어요. 그래서 네. 읽어보면은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마치 신문 같이 뉴스레터 같이 만들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쎄 이건 내용은 좋은데 지금 사람들의 행태로 볼 때는 이거 아무도 안 이른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분이 나온 후보 중에서는 제일 훌륭한 후보였는데 네.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처음 출마하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이죠.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을 일일이 알아보려고 물론 이제 그 미국 그 유권자들 중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그 이 선거로 투표를 해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꼼꼼하게 모든 것을 읽고 그 후보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걸 읽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후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뭐 원래부터 그분을 알고 있는 지인이든지 네. 혹은 지인을 통해서 그 이제 정보를 받든지 혹은 혼자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알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은 그 후보들이 어떤 후보인지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분들의 그 이 공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혹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무슨 신문 네. 그런 분 단체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후보들을 보통 이제 참고하죠. 네. 내가 일일이 그것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나와 생각이 같은 단체, 네. 나와 생각이 같은 신문, 나와 생각이 같은 어떤 분의 추천하는 후보들을 참고해서 이제 투표하는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온 방송 설명을 해왔으니까 네. 그거 들으시면서 나는 이 사람과 생각이 같다. 그래서 혹은 비슷하다 생각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 지난주에도 이렇게 불러드린 후보들은 제가 이렇게 선택한 후보들입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실 경우에는 나와 생각이 같다고 이제 판단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후보들을 참고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어떤 그 선거 같은 경우는 이래서 판사 같은 경우 저도 판사 같은 경우는 그 판사들이 뭐 하는 판사인지는 모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non-partisan 그 일렉션은 그러니까 정당의 후보들이 이렇게 partisan race는 후보들 각자 후보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을 이제 명시해놨죠. 네. 투표지에 이게 그러니까 소속된 정당이라고 보기는 없고 할 수는 없고 지지하는 정당. 선호하는 정당. 네. 한국 그 영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preferred party. 네. 선호하는 정당. 그러니까 한국은 정당이 이렇게 공천을 주고 그리고 그 정당의 당원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후보로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 후보들이 그 정당에 소속됐다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미국은 사실은 그런 개념은 없거든요. 네. 어느 정치인도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공화당이거나 민주당이지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을 바꿀 수가 있죠. 하루아침에. 네. 나는 공화당 소속이었다가 공화당을 선호하는 그런 정치인이었다가 이 정당은 나와 뜻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은 다른 정당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니까 네. 그래서 partisan race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도가 이러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고 non-partisan race. 그러니까 이제 투표지에 보면은 후보자 이름 밑에 정당의 표시가 없는 그런 것을 non-partisan race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을 밝히지 않고 하는 선거들이 주로 이제 시의원 선거 혹은 판사 선거 네. 혹은 이제 county supervisor 선거 그다음에 이 교육감 선거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말 모르겠으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믿을 만한 단체나 사람을 그래서 또 추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선거면은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것이 낫다. 네.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투표지에 나와 있는 모든 선거에 기입을 할 필요는 없다. 모르는 것까지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이 미국의 선거는 그냥 단순히 주지사 부지사 이런 분들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장, 교육위원, 판사, 시의원, 슈퍼바이저 정말 다양한 그런 보직까지 이 지역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 자리를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예비선거에서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좀 특별히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 혹시 그런 후보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한인 유권자의 입장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어폐가 있을까요? 아니 네. 어폐라기보다는 한인이라고 해서 다 생각이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가 복음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한인이든 아니든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네.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혹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해 드렸고 네. 한인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도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한인의 입장에서 한인 후보가 나왔으니까 그 후보를 찍어줍시다 네. 라고 하는 것은 한인 후보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그들의 이념이 다양하고 그리고 종교관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인이기 때문에 한인 후보를 찍어준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 이민 초기 때는 워낙 한인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좀 한인 정치인 좀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무조건 이제 정당에 상관없이 혹은 그분의 배경에 상관없이 한인 후보를 찍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혹은 이제는 그 한인 1세 후보들도 있지만 2세 후보들도 있고 네. 3세 후보들도 있고 그들의 그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념이나 그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한인 후보들도 한인 후보라는 혹은 그 한인으로서의 입장에서의 그 후보 선택은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네. 우리 크리스천 유권자라면 네.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기준, 물론 항상 매 시간대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 방송의 취지를 네.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취지와 아마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 정책이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유권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이념 혹은 기준에 근접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정치인들 출마한 사람들 보면은 그 중에서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좀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은 정말 별 볼리는 사람들도 많이 출마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주지사들이 지금 50몇 명이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후보들 중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는 문제가 많은 후보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에 우선은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무엇을 이렇게 스탠드하는가보다는 내 자신이 내 기준이 무엇인가를 네. 먼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제 확실히 아시고 네. 나의 것에 가장 근접한 후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LA 시장 선거가 오래 있습니다. 네. 이 시장 선거는 프라이머리 때에 어떤 후보가 50%를 넘으면은 그것을 끝납니다. 그분이 네. 당선이 되고 만약 50% 이상을 넘기는 후보 없으면은 탑2 1, 2등이 11월 달에 있는 결선 후보에 나가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LA 시장 선거는 현재 시장이 재출마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러 명이 지금 도전을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현재 시장이 지난 임기 동안의 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니까 그분이 지난 그 임기 동안의 한 정책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홈레스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LA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마약 문제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나의 기준에 나의 가치관에 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시장이 있는가 네.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재 시장이 재선으로 나와 있는 선거에 후보로 이제 도전자로 네. 출마하는 사람들은 다른 후보들은 다 도전자입니다. 네. 그 현재 있는 현직 그 시장에 되게 도전하는 네. 도전자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은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에 이러한 정책을 써왔는데 네. 이러한 정책들은 잘못된 것이고 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정책을 쓰겠다. 다른 정책을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서 유권자에게 설명을 하고 네.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선거에서 지금 이제 캐런 베스 시장이 출마했는데 지금 현재 도전자들 여러 명 가운데 지금 가장 네. 부각이 되고 있는 사람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스펜서 프렛이라는 네. 사람입니다. 네. 혹시 LA 그 시장 선거에 투표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펜서 네. 프렛.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난 4년 임기 동안에 지금 현재 시장이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다시 그분에게 또 한 번 그 4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지만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에 이 LA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그리고 한인들도 많이 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네. 그러면은 이 도전한 후보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스펜서 프렛이 가장 좋은 후보인 것 같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른 것도 이제 투표를 하시지만은 교육에 관련된 특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돈만 자꾸 이제 재정만 확보해 준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네. 방송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그래서 교육감을 선택하는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캘리포니아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제가 선호하는 후보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고 선자 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은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감 선거에는 Dr. Stefan Bean, B-E-A-N 이분을 저는 이제 선호하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Board of Education 교육위원회에 저는 Area 5에 있는데 Area 5의 리사 스파크스 이 후보를 저는 제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우선은 내 기준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에 가장 근접해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투표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로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후보 리스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내 책자를 좀 참고를 하시고 어떤 분이 가장 나의 가치관에 맞는 분인가 잘 살펴보시고 투표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연방 하원 후보들 선거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지역구들의 후보들 가운데서는 제가 선호한 후보들을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도 하원 주 상원과 하원 후보들 명단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불러드리는 하여간 지난 주주 동안 방송 끝에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끝나곤 했는데 리스트 말씀해 주시다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주 상원과 주 하원 지역구 선거 이 후보들을 쭉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7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래도 짧게나마 좀 짧게요?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이거 짧게가 안 될까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고 장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몇몇 분들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지사 선거를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방송에 제가 설명해드린 것은 여러 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민주당 표가 분산이 되면서 공화당 후보 둘이가 이제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에서 1등과 2등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구도였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문제가 있던 후보를 낙선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 후보로 지금 이제 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사를 보면은 1등이 민주당 제이비어 베세라라고 바이든 정부 때의 장관을 한 친구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법무장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친구하고 공화당 쪽에서는 스티븐 힐턴이 이제 둘이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대로 가면은 1등, 2등으로 결선으로 이제 11월 결선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민주당 후보 중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치고 나오는 후보들이 없어가지고 공화당 후보 둘이서 챗 블랑코하고 스티브 힐턴이 1, 2등으로 여론조사 나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화당 후보 둘을 결선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희망을 공화당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도가 깨어졌기 때문에 챗 블랑코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혹은 선호하지 않으시면은 스티브 힐턴으로 이제 투표를 해주는 것이 그러면은 1대1의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약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장로님 이번 투표를 위해서 또 저희 유권자들이 이번에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는 좀 권면의 말씀 짧게 한 말씀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요? 너무 시간이 짧죠. 3분 남았는데. 네, 투표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 정당 뭐 이런 정치 이야기 어차피 결과가 뻔한데 굳이 우리의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도 한 표, 나도 한 표. 그 한 표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그 한 표는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로 절대 나의 한 표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투표하실 때 여러분의 그 투표가 유효표가 돼야 되니까 네. 그 우편으로 투표하실 때는 꼭 그 봉투를 밀봉하신 후에 그 봉투에 보면은 사인을 하고 그리고 서명을 하고 주소를 적고 그 서명한 날짜를 적는 그 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기입하시고 그리고 그 봉에 보면은 바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 봉투가 도착을 하면은 그 봉투를 열기 전에 개봉하기 전에 그 바 스캐너를 해서 스캔을 합니다. 네. 스캔을 해서 여러분의 투표지가 도착을 했는지 그리고 개표가 됐는지를 그 안에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네. 이 따로 이제 하고 처음 받으시는 봉투를 받으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카운티의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내 그 투표지가 도착을 했는지 언제 도착했는지까지도 날짜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우편물이 제대로 그 배달이 되지 않아서 도착하지 않았으면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전화를 통해서 새로운 그 투표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투표를 하면 되고 그리고 우편 투표를 보낼 때는 다음 그러니까 2주 후죠. 2주 후 화요일 그 투표 날 그날까지만 이 우편 그 스탬프가 네. 찍히면 되고 그것을 그 우편할 시간에 여유가 없으면은 그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그것을 제출해야 되고 혹은 우편을 투표하지 않고 투표지에 가서 직접 투표를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 한인들이 이민자로서 투표를 하는 그런 그 습관을 매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조그마할 때는 제가 아이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가 투표지를 두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때 다 데리고 와서 같이 투표하고 그리고 나가서 애들이 좋아하는 식사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그리고 투표하기 전에 투표에 대해서 좀 대화도 있고 하고 이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투표의 중요성을 사실 이거 뭐 해도 안 해도 투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뭐 버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한 표 한 표가 쌓여서 특히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이제 근접한 뭐 몇십 배 차이로 그 당락이 결정될 때도 있고 오렌지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 선거 중에서 과거에 3표 사이로 당락이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친구가 그때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그 주 상원에 갔다가 지금 다시 오렌지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로 와 있는데 처음에 그 친구가 당선될 때에 3표 차이로 네.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표 한 표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네. 이 투표하는 이 결과 추세 이런 것들이 모든 이게 이제 통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양 정당이나 후보들이 늘 관심 있게 그 추세나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도 여러분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를 열심히 하는 분이면은 그들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투표를 안 하시는 분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들은 특히 열심히 투표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미국 일다 여기서 온전한 마치겠습니다. 가정들로